지난 18일 서산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페놀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응이 부실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학사고 대비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홍성군 주민들이 인근 보령화력 등에서 배출하는 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의회가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20% 강화될 전망입니다. 충남도의회가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강진 남부 공영주차장이 개방됐습니다. 차량 140대가 주차할 수 있어 그동안 고질적으로 제기됐던 전통시장 주차난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에서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지난주 서산의 한 도로에서 페놀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체계적인 화학사고 대비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서산 대산공단을 빠져나온 탱크로리에서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이 유출된 건 지난 18일 오전 8시 29분쯤입니다. 페놀 100여 리터가 도로 600제곱미터 면적에 퍼지면서 이를 흡입한 일부 주민들은 악취와 메스꺼움 등을 호소했습니다. 탱크 밸브를 조이지 않아 페놀이 흘러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화학사고 대비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이들은 사고 발생 3시간 뒤에야 모래를 뿌리는 방제가 이루어졌지만 이미 페놀이 굳은 상태였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체가 된 페놀을 녹여 흡입하는 방제 작업은 사고 발생 7시간 만에 시작됐다며 방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서산시가 직접 주민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사고 발생 2시간 뒤 마을 이장들에게 문자를 보내 마을 방송을 요청하는 등 주민 고지도 미흡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주민들을 1차적으로 먼저 우선 대피 명령을 내려야지.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노인네들은 치명타라는데 그러면은 이건 주민들 대피 하나도 않고 돌아다니면서 다 그거 사고 났나 뭐 했나 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은 다 봤단 말이야. 사고 다음 날 서산시가 대산공단 6개 기업과 가진 긴급 대책회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책임을 물어야 할 기업과 대책을 상의하며 정작 피해 당사자인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배제한 채 형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관리계획에 어떠한 점을 삽입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책임 있는 자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금요일 대책회의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책임을 져야 한 기업에게 어떤 면죄부를 주는 대책회의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그 안전관리 교육에 대해서 강화해 줄 것과 또 안전물질을 반출 시에는 꼭 안전 전담 책임자를 운영해서 전담 책임자 확인하에 반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또한 그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해서 화학물질별 방제 장비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또 서산시는 산불 진화 차량 등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직접 사고 소식을 알리고 화학물질별 특성에 따른 매뉴얼을 보강하는 등 화학사고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부실한 대응 시스템을 여실히 보여준 만큼 관계당국의 대비체계 구축과 함께 주민 감시 권한 확대 등을 촉구했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화학사고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예방은 물론 체계적인 사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홍성군 주민들이 인근 보령화력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홍성군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재석 홍성군 의원 전화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재석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홍성군 의회에서 미세먼지 대책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기초의회에서 미세먼지 관련 특위를 구성하는 게 좀 흔한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어렸을 때는 푸르고
높은 하늘이 우리나라의 큰 자랑거리였으나 요즘은 그런 하늘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옷에 꽃향기가 묻어나고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이 찾아왔지만 봄을 마냥 반가워할 수만은 없는 실정이에요.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야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으며 특히 노약자와 아이들이 건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새해 재난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홍성군은 미세먼지 영향이 가장 크다는 중국과도 가까이 있으며 인접적인 보령과 태안, 당진 등의 화력발전소가 산재되어 있어 국민들의 건강이 우려지는 실정으로 이에 우리 홍성군위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령 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예. 이 특위 정식 명칭에 아예 보령 화력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건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홍성 주민들은 보령 화력으로 인해서 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 군과 가장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보령 화력발전소는 연간 약 3만 톤 이상의 황사나 질산화 물질 등을 배출하며 배출된 유해물질이 서풍을 타고 홍성군 전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 가루와 분진이 날려 지역 농산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서해바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바닷속에 백화 현상이 발생하고 천수만 생태계를 교란하여 어종이 바뀌는 등 해양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가 설치된 지역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만 지원이 가능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네. 이 피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령 화력 등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을 촉구하고 계신 겁니까? 예, 현재 보상 기준은 발전소 반경 5km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 홍성 지역은 지원이 전망 실정이며 가장 큰 문제는 보령 화력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이 편사풍을 타고 우리 홍성 지역까지 날아와 피해를 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피해 현황 조사나 환경 영향평가 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에 대해 보령 화력발전소 사업장 등의 피해 실태에 대한 정확한 현장 조사 및 전문가 용역 조사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반경 5km 위의 주민들에게도 피해 보상 및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발전소 조기 폐기, 또 계절별 일시 가동 중단, 대기 오염물질 감축 등 자구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밖에도 홍성군 의회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사항도 있을까요? 예, 먼저 미세먼지 특위를 지난 3월 21일 제258회 임시에 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활동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보령 화력발전소 현황 및 대기 오염물질 배출 실태, 보령 화력발전소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의 보조금 지원 현황 등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가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고자 수소버스 구입의 계획이 있어 충청남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수소버스가 우선적으로 홍성군에서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도 하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궁금한데요. 활동 계획 어떻게 될까요? 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발전소 인근 5km 이내 지역과 반경 5km 밖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전문가 영역을 통해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화력발전소 주변 피해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듣는 것도 병행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는 정부 기관 및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을 건의할 것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발생 양과 이동 경로에 대한 실측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홍선군의회에서는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과 함께 유해물질로 인한 우리 군의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자료 수집과 주민 의견 수렴, 피해 현장 확인, 전문가 용역 조사 등 미세먼지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각적인 해결 방안 모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맑은 하늘을 되찾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성군의회 미세먼지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재석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충남도 내 사업장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기준보다 평균 20% 강화됩니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규제 대상도 기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제철업 석연로와 석유 정제역 가열시설까지 확대됩니다. 김 의원은 또 자동차 공회전 제한 시간을 종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발의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터미널과 주차장,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외부 기온이 섭씨 5에서 25도인 날 2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입니다. 위반 시 한 차례 경고한 뒤 중단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두 조례안은 다음 달 8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당진시 남부 공영주차장이 24일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당진 전통시장과 인접해 있는 남부 공영주차장은 지상 3층, 대지 면적 1,9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차량 14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당진시는 이번 주차장 조성에 따라 전통시장 5일장에 설 때마다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민 참여 소통의 날 행사를 24일 대전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참여위원과 문화재 지킴이 단체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보 혁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덜 알려진 문화유적 가꿈과 장애인의 공연 관람 등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행사와 관련해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화재청은 특히 삶 속에서 국민과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이라는 이러한 저희의 나름의 기치를 가지고 문화유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우리 문화재청이 청으로 승격한 지 20돌이 되는 해입니다. 특히 생활 속에서 국민과 함께 가는, 국민의 힘이 되는 그러한 문화재청이 되자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온라인상의 이슈를 짚어보는 SNS 읽어주는 기자 순서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지역 소식과 주민 여러분들의 댓글을 소개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정진석 국회의원 페이스북에 세월호 관련 해명글이 올라왔습니다. 정 의원은 세월호 5주년인 지난 16일 올린 게시물에 비난이 쏟아지자 게시물을 삭제했는데요. 이어 다음 날 정 의원은 해당 글은 유족이 아닌 정치인을 겨냥한 메시지였다.
페이스북에 올린 짧은 글로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SNS에서 많은 화제가 됐는데요. 댓글로 세월호 사건은 정치적 도구로 악용돼선 안 된다. 비극적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문제라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또 충분히 공감한다는 댓글도 있었던 반면 뻔뻔한 해명 징글징글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초로 24시간제 어린이집을 개원했습니다. 옛 도지사 관사가 아이들을 위한 보육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건데요. 충남도는 페이스북에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23일부터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주간 시간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야간 시간제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로 한 주민은 장안일이지만 왠지 도청 근처에만 혜택이 간다는 느낌이라며 더 많은 도민이 이용하도록 충남 전역에 개원해달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일종 국회의원 페이스북입니다. 성 의원은 지역 특산물을 해당 지역 대형마트가 공급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해당 소식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를 보유한 지자체장은 대형마트로 하여금 해당 지역 특산물을 품목별 상품의 1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소식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서사는 지금 마트 천국이라며 농민들이 정말 어렵고 가여운 상황이라는 댓글부터 지역과 상생하는 대기업들의 모습을 고대한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 헬로충남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헬로충남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핫한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NS 읽어주는 기자였습니다. 강원 산불 피해 지역을 도운 자원봉사자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산불이 난 지 20여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구호물품이 체육관 한가득 쌓였습니다. 휴지부터 샴푸, 쌀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구호물품을 실은 트럭이 쉴 새 없이 들어오고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종류별로 물품들을 정리해 수요에 맞게 대피소 등으로 분류 배치합니다. 이곳 체육관에 하루 동안 들어온 구호 물품들입니다. 이것들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물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옷들이 대부분이라서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봉사자들이 하나하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옷더미 속에서 이재민들이 당장 입을 수 있는 옷들을 골라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옷들이 헌옷들이 같이 와요. 그러면은 헌옷이나 이런 것도 입은 표가 나잖아요. 이런 거는 재분류로 넘기면 나중에 이제 또 가져가시고. 속초와 강릉 동해에서도 봉사자들이 급식 봉사와 의료 봉사 등을 하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불 피해 지역에서 도움의 손길을 보낸 봉사자 수는 어느덧 10,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나도 지금 나이가 72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스타트를 한 거예요, 지금. 제발 건강만 해주시고 용기를 내시라고, 정말로. 현재 봉사활동 대기자 수만 20,000여 명. 이들은 산불 피해 조사 이후 피해 지역의 요청에 따라 쓰레기 수거와 주택 복구 작업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봉사자들을 위해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와 KTX 강릉선 이용요금은 면제됩니다. 산불 발생 20여일째, 시간이 지나도 끊이지 않은 온정이 산불 피해 지역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충남방송이 2019년 1분기 지역채널심의위원회를 24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각계 전문가와 시민 기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충남방송 시사보도와 프로그램 제작 방향,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방안 등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위원들은 민원25와 우리 지역 의원 발언대 등 뉴스 코너를 확대해 주민들의 제보와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신문과 같은 다른 매체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소식들을 전하고 차별화된 방식으로 지역성을 구현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충남방송 지역채널심의위원회를 맡고 있는 신성대 사회복지과 신기원 교수와 당진시대 최종길 편집국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그 군의원들이 직접 이렇게 또 나서서 인터뷰를 하는, 그래서 또 민원을 해결하는 뭐 그런 코스 같은 거는 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또 고민들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역 채널에서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충남방송이 이제 아무래도 권역이 좀 넓다 보니까 지역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커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역 언론의 기자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근무로 업무는 뒷전이라는 제목인데요. 지난 20일 예산 응봉면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민원 때문에 군청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자리에 없었고 다른 공무원이 담당자는 예당호 출렁다리 근무 때문에 1시간 후에 복귀합니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예산읍에 거주하는 한모 씨는 의료급여를 문의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답변은 출렁다리 근무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메모 남겨드릴게요 라고 였다고 하는데요. 지난 6일 출렁다리가 개통했습니다. 출렁다리는 개통 16일 만에 방문객 3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군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군은 지난 6일부터 출렁다리 주변 교통정리와 주차장 관리에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부서별 지정된 장소에서 3시간 단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군청 공무원은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출렁다리 근무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배치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정원수가 적은 부서는 잦은 외근으로 고유 업무가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앞으로 3개월간 공무원 배치를 통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만 대체 인력 투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당락을 결정지은 뒤 법정 소송까지 겪은 김종관 청양군 의원이 지난 13일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근거도 없는 선거법 예시를 갖고 재판부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수준 낮은 행동을 부렸다며 정당 없이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자들이 힘들게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각 시도와 시군의 선거관리위원들의 구성을 한참 잘못했다며 정당 차원의 개입이 아니냐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그는 지난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임상기 후보를 한 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듯 했지만 이후 충남선관위의 소청으로 동표 처리를 받아 연장자인 임 후보에게 밀렸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정 소송 끝에 대전고등법원에서 2표를 더 얻은 것으로 판결받아 승소한 뒤 임 후보의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군의원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그는 정당 후보자에게는 관대하고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후보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이 과연 공명선거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충남 선관위원들의 수준과 자격도 의심스럽고 정단 추천위원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지만 소신 없는 위원들의 잦은 사퇴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지난 선거에서 충남선관위는 본인의 유효표를 만장일치로 무효 처리하고 상대 후보의 무효표를 유효표로 처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했다며 충남선관위원들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소신 있는 분들로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성문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24일 당진 종합복지타운에서 열렸습니다. 당진 지역 사회연구소와 당진시 개발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성문산단 인입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향후 과제, 제5 LNG 기지와 연관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서산시가 운산면 상성리에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녹색마을 현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음독사고에 취약한 농촌 지역에 잠금장치가 부착된 농약 보관함을 보급하는 것으로 시는 다음 달까지 23개 마을에 농약 안전보관함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보관함이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달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농약 안전 사용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태안군이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이팩을 수거하기 위해 종이팩 전용 수거함을 설치합니다. 수거 품목은 우유팩과 주스팩, 소주팩 등 각종 음료팩입니다. 군은 우선 30개를 제작해 관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예산군 오가모촌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8기 마을대학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마을대학에서는 마을 리더를 대상으로 리더의 기본 소양과 역할의 중요성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모두 6번에 걸쳐 진행됩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예산군 행복마을 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지속적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양군이 올해 청양고추 구기자 축제를 대표할 슬로건을 다음 달 3일까지 공모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2자 내외 문장으로 청양의 대표 농산물인 고추와 구기자의 특징을 나타내야 합니다. 선정된 최우수작 1명에겐 20만 원 상당의 농특산물이 상품으로 주어집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인사동정입니다. 맹정원 서산시장은 25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서해안 내포철도 관련 지자체 업무 협약식에 참석합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25일 오전 9시 30분 시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토론회를 주재합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25일 오후 2시 청운대학교에서 열리는 홍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 및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25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사회복무요원 간담회에 참석합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25일 오전 11시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서해안 내포철도 가시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합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0도, 낮 최고기온은 23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10도, 당진과 서산, 태안, 홍성이 11도, 예산이 12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16도, 당진과 서산이 20도, 홍성이 22도, 예산과 청양이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오후부터 비가 올 예정입니다. 빨래와 세차, 외출은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에 외출하실 때 비가 오지 않더라도 가방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금요일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주말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비가 오겠고 서해 남부는 흐린 가운데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2m, 서해 남부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강원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신 기탁자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와 임직원 2억 원, 손영득 한국고용정보 대표이사와 임직원 5천만 원, 한국전력과 그룹사 10억 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1천만 원, 성신여자대학교 총학생회 644만 7,295원, 류정우 대림제지 회장 1천만 원, 서울시 구로구 변재환님 500만 원, 이상환 정우전공 대표이사 500만 원, 이종심 권선개발 대표 500만 원, 임헌응 효자건설 대표이사와 직원 300만 원, 유원준 더구메디칼 대표이사 300만 원, 더불어민주당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지역위원회 당직자 일동 131만 2천 원, 윤종남 태종약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300만 원, 임병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500만 원, 조영걸 광일 대표이사와 임직원 1,000만 원, 박춘홍 제니엘 대표이사와 임직원 1,144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성금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기탁해 주신 성금은 강원 산불 이재민들을 돕는 데 쓰여집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